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가상화폐 시대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정확한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업비트나 빗썸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미국의 나스닥 14일 현지 시간으로 직상장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확한 의미가 어떤 부분이며 또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떻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슈가 될 수 있을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계속 얘기를 해드린 바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러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의 의미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쪽에 화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뜻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페이팔이나 여러가지 카드사나 여러가지 인터넷 전자화폐 결제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으로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큰 손들이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먼저 이미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변동성은 이제 커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와는 별개로 인정을 한다는 부분, 이제 화폐적인 의미도 부여를 하고, 이제 화폐는 아니지만 별개의 화폐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제도권적인 부분으로 좀 접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대형 투자사들이 이제 ETF에 포함을 시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나름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자산운용과 이제 골드만삭스 등에서 이 부분을 이제 ETF 쪽으로 엮어가지고 포함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 ETF로 또 엮어 놓으면 이제 굵직한 펀드 쪽에서 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면 이제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인가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이슈가 이어지고, ETF 같은 부분으로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예전만큼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관련돼서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시간에 한 코인 이상을 채굴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의 0.01개, 0.02개 이렇게 채굴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더 많이 이제 채굴하기에는 이미 이제 한정적인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상장은 좀 제한적인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딱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래 자체는 어느 정도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거래가 조그만한 거래로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가 많고 아직까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 뭐 이더리움 자체 이렇게 굵직하게 좀 금액이 커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이제 적은 기업들이죠. 적은 기업들에 대해서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쪽에 대한 의미는 뭐냐? 이제 우리나라 쪽도 이제 거래소로 굵직하게 있는 쪽이 이제 업비트, 이제 두나무 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비트, 그리고 빗썸. 그래서 빗썸은 최근에 넥슨에서 좀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업비트는 이제 두나무 쪽에서 나스닥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욱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창투사 쪽 관련돼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창투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빗썸이나 업비트 쪽에 미리 투자를 해놓은 금액들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쪽에 이 업비트나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이제 상장사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한 그런 창투사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창투사 쪽이 최근에 엄청나게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보시면 종목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DSC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그래서 지분이 조금이나마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고, A가 가니까 결국에는 B, C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단기 상승을,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일까지는 조금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수익을 좀 챙긴다라고 하면 14일 전까지는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두나무의 업비트가 얼마만큼 나스닥에 빠르게 상장을 할 수 있는지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은 뭐 완전하게 단기적으로 확 뭐 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흔히 말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좀 잘하는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라리 못 올라간 종목들, 뭐 이런 SV 인베스트먼트, 이제 얘는 이제 빅히트 관련된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으로 못 간 부분인데요. 차라리 못 간 종목들에 대한 종목을 좀 담아 놓는 것도 하나의 뭐 원체 다른 뭐 비트코인 관련된 애들이 많이 갔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도 조금이라도 뭐 연결이 될 수 있거나 못 간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덴트가 많이 갔으니 차라리 뭐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뭐 연결될 수 있는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버킷 뭐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못 간 종목들이니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못 간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그래서 대성창투가 최근에 많이 못 따라갔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뭐 좀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고, SCI 평가정보 뭐 이런 쪽 아직 못 간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